세상에는 범죄자들이 참 많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범죄자들의 신상을 확 공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수사하고 처벌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범죄자의 피해 사실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걸까요?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게요. 어느 날 검사 검돌이는 아주 못된 악질 범죄자 범돌이를 수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조사하다 보니까 검돌이가 보기에 이거 아주 나쁜 놈인 거예요. 그래서 친한 기자 친구 기돌이에게 범돌이 악담을 잔뜩 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기돌이는 바로 그 다음날 범돌이는 정말 나쁜 놈이야 라는 제목의 기사를 써서 내보냈어요. 그 결과는 어떨까요? 결국 온 세상의 사람들이 이제 범돌이는 정말 나쁜 놈이다 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찰 수사 결과 범돌이가 나쁜 놈이 아니었다면, 사실 범돌이는 아무 잘못이 없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놈으로 인식된 범돌이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린 이런 문제 상황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격권 침해예요. 언론에서 범돌이는 정말 나쁜 놈이다 라는 기사를 내놓았기 때문에 범돌이의 객관적인 평판, 명예 등이 침해를 당했기 때문이죠. 무고한 범돌이가 직접 겪는 피해인 만큼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무죄 추정 원칙의 침해죠. 헌법 제27조 제4항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직 범돌이의 범죄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범돌이가 실제 나쁜 놈인 것처럼 다루면 곤란하다는 거죠. 설령 나중에 정말로 나쁜 놈이라고 밝혀지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죠. 이런 측면 때문에 우리 형법 126조에서는 이런 경우를 피해사실 공표죄로 규정하고 있죠. 즉,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범죄자의 피해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피해 사실이란 범돌이가 수사를 받고 있는 범죄와 관련된 내용을 말하고요. 공표는 수사를 책임지는 검돌이가 피해 사실을 기돌이, 즉 언론에게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피해 사실 공표는 형법상 죄로 규정된 금지된 행위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이런 항변이 있을 수도 있죠. 아주 못된 범죄자 범순이가 있습니다. 얘는 범돌이랑 달리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근데 범순이가 사실 어마어마한 권력자라서 충분히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양심적인 검찰이나 경찰이 슬쩍 언론에 범순이가 저지른 범죄를 공표한다면 아무리 범순이라도 수사를 중단시키기는 힘들겠죠. 이런 측면 때문에 무작정 피해사실 공표죄를 모든 경우에 적용하는 건 곤란하다는, 즉 모든 형태의 피해사실 공표를 금지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간단해요. 범순이의 사례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국민이 언론을 통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피해사실 공표의 문제는 피해자의 인격권이냐 국민의 알 권리냐 라는 이 두 가지의 법익 사이의 충돌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에 집중하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포기해서도 안 될 테고, 국민의 알 권리를 챙기겠다고 마냥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를 저버려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두 법익의 크기를 비교해서 피해 사실 공표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범위까지가 가능한지를 판단합니다. 보통 이에 대한 결정은 수사기관에 속해 있지 않은 민간위원을 포함한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에 의해 범순이의 사건에 대한 피해 사실 공표가 결정되었다면 그건 국민의 알 권리라는 법익의 충족이 범순이의 인격권이라는 법익의 침해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자, 오늘은 피해 사실 공표죄라는 개념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주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